내가 파산을 하거나 회생을 하거나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이 됩니다. 개인회생 같은 경우는 내가 변제를 잘 하고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은 그 등록된 게 삭제가 되거든요. 내가 회생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맞고 유리하다.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길잡이 김운찬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하다 보면은 저는 개인회생 할래요, 저는 개인 파산 할래요, 이렇게 딱 찍어서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뭐 개인회생을 하냐 개인 파산을 하냐 라는 것은 뭐 어떤 메뉴 선택하듯이 내가 뭐 요거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건 아니라 소득이라든가 채무라든가 뭐 어떤 재산이라든가 이런 어떤 여러 가지를 놓고서는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에 따라서 내가 가능한 절차 제도를 이용을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거에 대한 이유를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인회생이랑 뭐 개인 파산 뭐 잘 아시겠지만 좀 놓고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요, 파산 같은 경우는 내가 가진 재산이 딱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재산을 팔아가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비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정해진 어떤 재산에서 다 나눠 가진다, 조각조각 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회생은 일단 내가 가진 재산은 지켜요. 지키고 내가 가진 재산의 가치를 평가해서 일단 그 이상 변제를 하게끔 하는 겁니다. 분할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파산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은 재산만큼만 딱 가져가게 되겠죠. 그 재산을 나눠 가져야 되는 거니까. 회생을 하게 되면은 재산 가치 이상으로 변제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회생이 당연히 유리하죠. 법원 입장에서도 소득이 있고 청산가치 이상 변제가 가능하면은 사실 회생을 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파산을 하고 싶다, 회생을 하고 싶다,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상황마다 다르다. 그럼 어떤 경우에 파산을 하고 어떤 경우에 회생을 하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회생이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회생은 내가 버는 거에서 최저생계비 공제하고 변제에 투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내가 버는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소득입니다. 소득. 내가 버는 게 없다라고 하면은 사실 파산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뭐 내가 지금 당장 소득이 없을 수 있어요. 취준생으로서 지금 이제 직장을 구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이제 뭐 고령으로서 내가 이제 더 이상 어떤 경제 활동이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고령으로 이제 경제 활동이 어려운 경우는 뭐 사실은 뭐 파산을 진행하는데 뭐 큰 문제는 없겠지만, 내가 뭐 한창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뭐 갑자기 파산을 한다라고 하면은 법원 입장에서는 뭐 물어볼 수 있거든요. 지금 일을 하지 않느냐, 기본적으로 근로를 해서 진행이 가능하지 않느냐 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명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내가 최저생계비 이상의 어떤 소득이 있다라고 하면 개인회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개인회생 하는 게 실질적으로도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내가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나는 이제 뭐 파산 절차로 가야겠구나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개인회생을 하는 게 채무자 입장에서 유리한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까 하는데요. 내가 파산을 하거나 회생을 하거나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코드 번호가 부여가 돼서 등록이 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개인회생 같은 경우는 내가 변제를 잘 하고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은 그 등록된 게 삭제가 되거든요. 근데 파산 같은 경우는 면책결정을 받고 5년 동안 등록이 계속 되어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회생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은 일반적인 다시 사회생활을 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사실상 없거든요. 물론 이제 신용등급상의 어떤 불이익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조차도 파산과 비교하면은 크진 않아요. 파산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5년이나 기간 동안 등록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파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복지 정책으로 운영하는 대출들에 대해서 지원 자격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정부에서 그런 부분 사업자들을 위해서 복지적 성격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대출 등에 대해서 이용을 못하게 되고, 그래서 개인 사업자가 만약에 내가 파산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향후 사업 운행을 하는 데 있어서 지원금 등 수령에 있어서 장애가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회생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맞고 유리하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내가 파산을 하게 되면은 그냥 내가 가진 재산으로 그냥 빚 갚고서는 그냥 딱 끝나는, 어떻게 관념적으로 보면 깔끔하잖아요. 뭐 사실은 뭐 더 계산할 것도 없고. 근데 왜 개인회생을 권하시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개인회생 같은 경우는 사실 끝나게 되면은 카드사 내부에서 보관하는 정보가 있어요. 그거는 뭐 사실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카드사 내부에서 그냥 관리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불이익 정도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안정적으로 내가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으면 진행을 한다라고 판단을 해보시고요. 아마 상담을 받아보셔도 대부분의 사무실에서 개인회생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개인회생을 권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지금 상황에서 어떤 소득이나 이런 거 비춰봤을 때 파산을 해야 될지 회생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편하게 저희에게 문의 주시면은요, 저희가 그 어떤 자료들 통해서 친절하게 상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